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30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전일 미증시가 혼조세의 마감으로 시장을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FOMC 이후에 가장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는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좀 경계감을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 증시는 전일 어느 정도 좀 선 반영을 좀 보이면서요. 지수에 대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미증시에 따라서 이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동일하게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CPI에 대한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CPI 발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는요. 그동안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이 되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속도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또 동시에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중국의 셧다운이라든지 또 미국의 가파른 성장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판가 인상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결국에는 경기의 후퇴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경기 둔화에 대한 심리까지 있었는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대한 분위기, 이걸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조절 장치를 했었는데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경기 분위기에 노출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와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찍이 G2 미국과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 정책 의지를 확인했었는데, 자, 전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봤다라면 오늘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키워드를 내놓으면서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환경,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가 급해지는 상황 속에서 금리에 대한 조절뿐만 아니라 경기가 꺾일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에 대해서 부양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과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로 해서 소비에 대한 평행선이 그려진다라면은 시장은 괜찮다.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부추길 것이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우선은 바로 어제 중국 정부에서는요, 이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규제했었던 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모두 다 풀어주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중점 산업 쪽에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는 부양 정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은행권, 시중은행에서 지준율을 낮추고 이 자금들이 중점 산업 쪽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정책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전일 미증시도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 시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미국에서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이와 같이 가파르게 변동성이 컸었던 주변 경제 지표들, 특히나 최근에 국채금리에 대한 변동이 상당히 급했었는데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되고 유가에 대한 진정세가 나오면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압박이 되었었던, 그러니까 고밸류가 되었었던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나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왔는데, 자, 오늘 중요한 거는요,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오고 CPI 발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볼 것인가. 특히나 식량과 에너지와 같은 러시아발 혹은 중국발에 대한 리스크를 떠나서 근원 CPI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측하기 위해서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성과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 신흥뿐만 아니라 선진국 내에서도 달러, 그러니까 이 환율 변동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달러 인덱스에 대한 상승 곡선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위치에서는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CPI 안에서 지수 발표가 아니라 해석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유가가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급등세가 좀 진정이 됐습니다. 어제 오랜만에요, 100달러 선을 하향하는, 그러니까 99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셧다운에 대한 수요 둔화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고, 추가적으로 사우디 지역에서의 이 원유 가격 인하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유가, 국제 유가도 좀 진정이 됐습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국제 금리도 좀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의 시장에서 부담 요인들이 좀 바뀌면서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도 낮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향세에 대한 전환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가 상승에 대한 피크 아웃을 우리가 좀 점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의 CPI 발표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따져 물었을 때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를 선행 지표로 많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의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따라갔다는 추세인데 최근에 와서 소비자 물가에 대한 둔화세가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벽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좀 살펴봤었던 선행지표였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좀 배경적으로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기 지표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CPI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강하게 강하게 시장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만들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일단 우리 증시는 오늘 좀 관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좀 낮추면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와 같은 이 증시 환경 속에서도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산업,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가장 쉬운 정답지는 곧 있으면은 방한하는 바이든에 대한 정책을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스태그플래시에 대한 부담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 개선으로 지금 시장을 해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해 본다라면은 바이든 정책을 따라갈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통신 장비, 그리고 인프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건설, 업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 내에서는 사실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부동산 정책, 건축 기자재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한국가구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또 몇 차례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작스러운 좀 시장에 대한 하락이 크게 진행이 되면서 솔직하게 최근에 제가 제시했었던 리스크 라인대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인프라에 대한 키워드를 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흔들릴 수 있는 시장에서 경기 부양 정책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이 경기 부양 정책 중에서는 반도체, 이 배터리와 같은 신성장 육성 정책도 있겠지만은 건설 업황에 대한 부흥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와 같은 정비 산업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안에서 혜택이 될 수 있는 조금 더 가벼운 종목들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한국 가구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가정용 가구 또 주문용 가구, 보통의 이제 리모델링 사업에 좀 가장 핵심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의 이제 이 단지라든지 혹은 하나의 건축물이 나왔을 때 이 안에 북박이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과 같은 정비 산업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장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드리겠고요. 준비된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전반적인 수주 시장에 대한 환경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집안, 가구, 이 인테리어에 대한 보복 소비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월등하게 높아졌습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구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가구 판매에 대한 추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외출에 대한 제한이 생기면서요. 투자에 대한 소비에 대한 대안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리모델링에 대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좋았다. 시장에 대한 배경이 괜찮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구의 또 강점이 온라인 판매에도 있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 가구 거래 추이인데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환경이 좋은 환경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한국 가구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종목은 사실 어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저도 좀 마음 아프게 어제 손절 라인대를 터치하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 NX, 덕신하우징 이와 같은 종목들이 큰 폭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같이 소개드렸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 여전히 장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 대한 공략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가격 밴드는요. 6,900원 라인대부터 해서 7,200원 라인대. 이 라인이면은 충분히 지난 박스권에 대한 상단에 대한 지지선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자, 1차적으로 이 종목이 올라왔을 때 목표가는 신고가 라인 돌파할 수 있는 9,000원 라인대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6,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라면요. 경기 부양 정책이 필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 추천주는 한국가구였습니다.